그라이께네 니는 서방 탓할 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지금 서방 아니면 니는 벌써 황천을 갔어도 몇 번은 갔을 기다. 서방 운이 니를 묻고 달고 댕기는 탓에 그래도 니가 오늘까지 살아있지. 안 그랬으면 니는 벌써 달구지 밑에 깔리거나 홍수에 떠내리 갔거나 하다못해 탱주가시에 찔려서 봉사라도 됐을 기다. 험하디 험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무당은 주저함 없이 창호 어마이를 지디긴다. 저런 몰골로 이 추운 겨울을 살아가는 여자가 무슨 복을 가졌겠나. 서방이라도 제대로 서방 노릇 한다면 옆에 내를 저 지경으로 버려둘 리 없거니와 이런 시집을 보낸 친정 역시 안 봐도 뻔한 사정이겠지 싶은 무당은 남자 등에 업혀 호강을 제일로 치는 안악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서방 원망을 원천부터 막아내고 있다. 네가 복이 없어 타고났는데 그리고 못났지만 그래도 지금 서방 때문에 네 명줄이 붙어 있다는데 어떤 여자가 서방 얼굴에 대고 원망을 하겠는가. 창호 어마이는 아무 말이 없다. 왜냐하면 없는 복이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역마살에 얽힌 서방이 지금껏 자기 목숨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아하다. 무당은 자신이 조금 심하게 말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걔도 니는 슬프게 생각할 일이 없다. 니가 아들이 있지? 광수애미가 창호 어마이라고 부르는 말을 몇 번 들은 무당이다. 사내놈 이름이 분명하니 자신있게 묻고 있다. 예? 아, 있습니다. 가 하나라에. 네가 타고난 복은 연동지 딸 초하루보다 더 애롭다. 걔도 아이고 이놈이 사람 구실을 하네. 해도 막 아주 큰 구실을 할 놈인데 에?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봐도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 했지? 바로 네 아들이 크게 될 인물이다. 잘 키워라. 의연한 태도로 안동소주를 한 잔 더 쭉 들이키는 무당이다. 창호 어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돈다. 없는 복타령만 하는 줄 알고 들고 온 서숙 보따리가 아까워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창호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구미가 당긴다. 가가 그리 되겠습니까? 공부도 별론데 하면서 괜히 옆에 앉아있는 광수애미를 힐끗 본다. 내는 모른다. 그저 네 얼굴에 글이 쓰져 있다. 그게 네 관상이라 내가 그저 그 관상대로 말해주는 기다. 능청맞게 둘러대지만 듣는 사람이 반론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논리로 엮어간다. 이제 서방도 탓할 수 없게 해놓았고 복 없이 태어났지만 그나마 아들이 사람 노릇 할 것이라 했으니 그만하면 요새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충분치 않겠는가 하는 것이 무당의 속셈이다. 그놈이 사람 구실하면 내가 말한 영험한 관상 탓이고 아니면 내 죽고 나서 누굴 탓하겠는가. 무당은 얼굴이 소주 탓에 벌겋게 달아오른다. 캐도에 공부도 별로고 아가 영 미덥지가 않은 창호 어마이는 자꾸 옆에 있는 광수애미를 보며 중얼거린다. 광수와 창호가 같은 또래고 학교에서 기펴고 사는 광수보다 창호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아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야, 공부가 다가 아닌기라. 뛰는 재주 없으면 나는 재주라도 있겠지. 보살님 말씀 맞다나 창호도 크게 될 기라 했으이. 니는 이제 걱정 없다. 옆에서 광수애미가 한 수 거둔다. 그래도 아직 무슨 궁금증이 있는 듯 양미간이 좁혀져 있는 창호 어마이는 한 발치 당겨 앉으며 무당에게 묻는다. 집에 신우가 있는데 아가 부실합니다.
근데 아이고 참 웃자다가 얘 어떻게 말을 풀어내야 할지 모르는 창호 어마이가 우물거리자 옆에 있는 광수애미가 들어선다. 빙신이 알을 뱉답니다. 누구 안지도 모르고 떠도는 걸베이들한테 당했다고도 하고. 무당은 술 기운에 몸이 나른해진다. 생각 같으면 어디 들어눕고 싶은 생각뿐이다. 괜시리 엿가락처럼 길게 엮어내는 말에 휘둘리면 잡곡 몇 대에 헛입만 놀리게 될 성 싶다. 태풍이 불면 니는 어쩌고 사노? 바람을 막나 바람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나? 내가 네 얼굴을 보이. 니는 그런 일에 아무 상관 안 해도 된다. 그저 지나가도록 내삘이 두면 된다. 내 말은 가가 알을 뱉다 캐도 그게 네 팔자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다. 알았지? 뭘 알았다고 다그치는지 모르는 창호 어마이는 그저 자신과 상관없다는 말에 기가 꽂힌다. 해그름 저녁 기운이 짙게 들이우는 골목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창호 어마이는 그래도 아들이 제목이라는 말에 속이 뿌듯하다. 큰아줌매는 아침나절에 무당이 남긴 말이 온종일 귓전에 맴도는 것을 떨쳐낼 수가 없다. 창호지가 어둑해지는 것을 보고 소양을 부른다. 소양아, 어디 있나? 문을 열지 않고 부르는 소리이고 또 언제나 목청 높게 부르지 않으니 자칫 한 발짝이라도 멀리 있으면 듣기 힘들다. 아무 소리가 없자 다시 부르고 그래도 대답이 없자 이번에는 문을 열고 내다본다. 마치 물동이를 이고 대문을 들어서는 소양을 보고 아, 물리러 갔었구나. 저녁에 보살님이 계실 건지 물어봐라. 예, 한두 번 더 이고 오면 됩니다. 보살님은 작은 아줌매 집에 있습니다. 물어볼게 예. 그래라. 그래도 손님이신데 저녁을 뭘로 하나? 아예 동수 보고 좀 오라 해라. 같이 저녁하자고. 아무래도 소양이보다는 광수애미가 그래도 전기살림을 더 챙길 수 있을 테니 아예 한솥밥을 먹자고 할 참이다. 땅속에 묻힌 장광에 물을 쏟아부은 소양은 다시 머리에 빈 동이를 이고 대문을 나선다. 장수방이 물을 길러다 주곤 했는데 오늘따라 아침에 광수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더니 영 하멍차사다. 샘으로 가는 길목 전에 광수네 집이 바로 옆에 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웬 사람이 다리를 휘저어대며 걸어오고 있다. 한쪽 다리가 다친 것이 분명하다. 소양은 눈을 내리깔고 보지 않는 척하지만 눈 위로 보일 것은 다 보인다. 꾸루아이가 걸어오는 중이지만 소양은 그를 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른다. 오른쪽 다리가 걸을 때마다 한 바퀴 빙 돌아서 땅에 닿는데 무릎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그냥 굳어진 모양이다. 보통 사람은 무릎이 앞으로 구부려질 수 없고 오직 뒤로만 구부려지는데 꾸루아이의 오른쪽 무릎은 오히려 앞으로 더 잘 구부러진다. 성한 왼쪽 다리는 상대적으로 높이 걸리고 절름발인 오른쪽이 무릎이 낮게 휘젓고 접혀지니 걸음걸이마다 온몸이 뒤로 앞으로 왔다 갔다 요동을 친다. 소양은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지만 못 본 채 종종 걸음으로 몇 걸음 남지 않은 작은 아짐의 집으로 가다가 이제는 저만치 뒤에 걸어가는 그 음흉한 눈길의 장본인이 궁금하여 뒤를 슬쩍 돌아보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선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어쩌면 그날 그 뒤뚱거리던 모습과 그렇게 같을 수가 있나? 소양은 다시 돌아서서 저만치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꾸루아이를 응시한다. 그리고 속으로 다시 한번 놀란다. 작은 아지매요. 보살님 여기 계시지예? 방문이 활짝 열리고 광수애미가 얼굴을 내밀며 그래
여사 한 잠 주무신다. 와. 큰아지매가 좀 오시랍니다. 오이야, 내 지금 가지. 니는 물리러 가나? 내가 좀 이다 줄까?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소리다. 언지에 이제 다 이다 나심다. 그래, 가자. 보살님이 피곤하시는지 금방 잠이 드시네. 문을 조심스레 닫고 둘이 별채를 나서 소양은 샘으로 광수애미는 종가로 간다. 두레박을 올리면서도 온통 소양의 머릿속에는 그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꽉 차 있다. 물동이를 이고 오는 길에서도 그날 그 끔찍했던 을순이의 광경이 눈에 얼렁거린다. 하는 순간 발에 돌뿌리가 걸리고 소양은 통나무처럼 앞으로 고꾸라지며 머리에 이고 있던 동이가 산산조각이 났다. 정신이 혼미한 소양은 허둥지둥 몸을 추스리는데 소리가 들린다. 어이구, 걔 안나? 안 다쳤나? 목소리가 광수 아버지다. 소양이 고개를 들어 올려보니 그 옆에 장서방도 같이 서 있다. 아이, 걔 안나 얘. 부끄러움이 왈칵 몰려오는 걸 느끼며 소양은 치마며 저고리가 온통 젖은 채로 흙을 털어내며 일어선다. 다음 장에 내가 양철 물동이를 꼭 사오마. 안 다쳤다니 다행이다. 술이 꽤나 됐는지 장씨도 치기가 보이지만 얼굴에는 소양이 안쓰럽다는 듯 굳은 기가 보인다. 저기 광수네 집에는 예, 지금 보살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예. 태광은 영문 모를 말을 하는 소양을 보고 뭐라카노? 보살이라이. 보살이 누구? 작은 아줌에 지금 큰 집에 있어 예. 큰 집으로 가 있어? 하고 소양이 젖은 옷을 휘감아치고 집으로 달린다. 그 뒤에서 장씨는 깨진 옹기조각을 길가로 주섬주섬 옮겨 놓는다. 광수야, 어디 있노? 큰 소리로 부르는 말을 듣고 작은 아줌매는 전기에서 고개를 빼내. 어디 갔다 인제 오는겨? 집에 가지 말고 여 좀 계시이소. 여서 다들 저녁 잡숫고 가시구로. 자아가 가던데 우리 집에 무신 뭐 보살이 잔다고? 누구? 술기운의 목청이 여간 크지 않다. 광수애미는 다시 고개를 내밀고 마당 한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태광을 보고 당신은 알 거 없고 그저 손님입니다. 하고는 일에 바쁘다. 장씨가 한 발 늦게 들어와 집 뒤에 쌓여있는 장작 더미에서 장작을 가져다가 여기저기 군부를 넣는다. 시끌거리는 사람들 소리를 들으며 큰아줌매는 기어이 또 발걸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낀다. 무당이 소양과 한 방에 누웠다. 소양이 삼천포 소식을 물어도 아편 난리통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던 털보 무당은 마땅히 답해줄 것이 없어서 술기운을 빌어 잠에 빠지고 장서방 방에서 들려오는 두런두런 라디오 소리에 소양은 마음이 어수선하다. 휘청거리던 발걸음, 을순이가 아를 베고 보살님은 삼천포 소식도 속 시원히 모르고 큰방에서 자리 잡고 있는 큰아지매 때문에 언제 자신은 아기를 밖에서 두렁거리는 소리에 소양이 번쩍 눈을 떴다. 어젯밤에 늦게 잠든 게 분명하다. 언제 왔는지 오늘 아침에도 작은 아지매가 와서 전기에서 분주하다. 소양은 속으로 다행이다 싶다. 아지매, 지가 늦게 일났네 얘. 미안한 마음에 핑계를 대며 전기로 발을 들여놓는 소양을 보고 강수애미는 니 어제 넘어졌다며? 안 다쳤나? 물으면서도 연신 그 육중한 몸을 움직여대며 아궁이 불도 보고 반찬도 만들고 한다. 광수애미의 말을 듣고 보니 그제야 소양은 온몸이 몽둥이 찜질이라도 당한 것처럼 아파온다. 응혈이 이제야 도지는 모양이다. 괜찮아 얘.
물동이만 하나 깼다 아닙니까? 요새 온기로 물리는 사람이 어디 있노? 장날 우리도 양철로 하나 사재. 안 그래도 장씨 아저씨가 양동이로 산다고 캐심도. 광수와 재수가 우르르 몰려오고 언제 일어났는지 장씨도 왔다 갔다 한다. 아저씨, 우리 팽이 맹글어 준다고 안 계십니까? 장작을 한아름 안고 오다가 광수의 청을 들은 장서방은 그래, 내 안 잊고 있다. 오늘 너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면 있을 거다. 약속하지. 근데 이 동네에 당나무가 어디 있나? 장서방의 약속에 광수는 신이 난 듯 땅나무는 저 산 밑에 많심더. 손을 뻗어 가리키는 곳이 마을 뒤 고구마밭 쪽이다. 알았다. 내 오늘은 꼭 만들어 놓지. 그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전기에서 상을 펴놓고 주섬주섬 숟가락 젓가락을 챙기며 마당의 얘기를 듣고 보던 소양은 문득 생각이 든다. 상을 3개나 본다. 하나는 안방에서 큰아지매와 보살님이 겸상을 하고 또 하나는 건넌 방에서 태섭이 형제와 광수 형제가 받고 나머지 하나는 전기바닥에서 장서방과 소양 그리고 작은 아지매가 한사코 안방에 가지 않고 같이 먹는다. 아저씨, 이따가 당나무 하러 갈 깁니까? 뜬금없는 소양의 질문에 장서방은 어? 그래. 그래야 팽이채를 만들어주지. 그런데 왜? 아저씨 갈 때에 지도 좀 따라갈라고 예. 시집올 때 가져온 벽시계 소리가 오늘따라 귓전에 사납게 거슬린다. 큰아지매는 끝이 너불대는 밧줄처럼 마음이 어수선하다. 어제 보살이 남긴 말마디가 지워지지 않고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녀도 마음 한구석에는 무슨 수를 내지 않고는 이렇게 공들이고 돈들인 일이 사단이 날 수도 있다는 초조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종갓집 며느리로서 그럴싸한 핑계를 들여 발걸음을 하고자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것도 곁들여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도 드는 큰아지매다. 내노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노라 하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내노라 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잠시 동안 몸붙일 곳을 찾으려 하는데 절간 빼놓고는 갈만한 데가 떠오르질 않는 것이 한심하다. 시집 온 지 거의 20년이 다 되도록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단 말인가. 회환이 몰려오는 큰아지매다. 아침에 넣어놓은 불기운에 그들이 온몸을 녹이는 중이지만 지금 한가히 낮잠에나 빠질 때가 아니다 싶은 큰아지매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대승사에서 돌아온 지도 어언 달포가 되어 가는데 그동안 한 번도 영감이 소양을 찾지 않았고 소양 또한 감히 대청을 가로질러 걷는 방으로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을 큰아지매는 알고 있다. 소양아! 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빼내 부른다. 마당 한쪽에서 낫을 들고 무언가를 깎고 있던 장씨가 안방을 보고는 다시 아래채 소양의 방 쪽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른다. 소양아! 부르신다! 소반 위에서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던 소양이 얼른 연필을 놓고 나서며 대답부터 한다. 그 옆에는 아침을 먹자마자 구두를 쥐고 낮잠에 빠져있는 털보무당이 문이 벌럭거려도 모른 채로 여전히 자고 있다. 소양은 열려있는 안방문을 보고 고무신 코도 제대로 깨지 않고 끌며 돌계단을 오른다. 뭐 좀 하니라고 해. 괜히 핑계를 댄다. 무당이 삼천포에 갈 때 엄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할 편지를 쓰고 있던 중이었다. 아직은 광수가 보여주는 책만큼은 어림도 없는 글이지만 보살님이 삼천포를 들린 지가 오래됐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의 소식도 변변히 전해준 것이 없었기에 큰맘 먹고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